안녕하세요. 오늘 투석 간호사에 관한 미국 투석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켜게 되었고, 한 몇 달이 지났죠.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투석 간호사 질문을 받는다고 글을 올린 이후에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앉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투석 강사에 대해서, 특히 뉴욕, 저는 뉴욕만 잘 아니까 뉴욕만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리서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큰 맥락으로 크로닉과 어큐시 있고, 크로닉은 맨하탄 안에서는 더비라 FMC, 일단 미국 전역에서는 더비라 FMC가 뭐라 해야 될까, 큰 프랜차이즈처럼 막 브랜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자기 집 근처에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조그만 센터를 만들었달까요? 그래서 미국 어디를 가든 나비라 아니면 FMC 같은 큰 컴퍼니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역마다 또 프라이빗 크로닉 다이아리시스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하탄 보면 뭐 로어 맨하탄이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 뭐 지사가 3개인가? 맨하탄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컴퍼니 오운인데 뭐 여러 가지 또 브랜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크로닉은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환자 로딩도 정말 세고, 뉴욕 법상 크로닉 다이아리시스 nurse to patient ratio가 1 to 12예요. 그러니까 환자 12명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석 널스가 그 환자를 법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니션이라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간단한 액팅 같은 거를 해주는데, 법적으로 테크니션 한 명당 환자를 5명 이상 받지 못해요. 센터마다 조금 다르게 이걸 지정해 놓긴 하는데, 4명 하면은 이제 테크니션이 2명이 꼭 있어야겠죠, 법적으로. 제가 전에 일했던 센터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는 안 줬고 4명이 맥시멈이었거든요. 4명, 4명, 그리고 그럼 이제 8명이죠. 거기다가 센트럴 라인 환자가 만약에 4, 3, 10이니까 4명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RN한테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RN은 자기 환자 4명 다 센트럴 라인을 하는 다이아리시스 환자를 풀 감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얘네 테크니션들 환자들도 모니터, 약물도 해야 되고, 뭐 모니터도 해야 되고, 뭐 사건 사고가 있으면 리포트도 해야 되고, 뭐 레팔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자, 아침에 돌아와서 기계 셋업하고 키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환자 들어와서 시작하고 하는 건 한국이랑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빼고 턴오버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뭐라고 불렀죠? 그냥 뭐 어쨌든 다음 시프트로 바뀌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환자 빠지고 나갈 때 정말 빠르고요. 진짜 정말 빠르고, 제가 일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시프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오픈과 클로징을 같이 해서 새벽 4시 반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오버를 타고 5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퇴근했나? 저녁 8시 반에 퇴근했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센터는 8시인가, 마지막 환자를 7시인가까지 봤나? 뭐 7시 반까지 갔나?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러면 집에 가려고 막 쫓기다 보면 8시 반이거든요. 그렇게 환자를 3시프트를 받아요. 진짜 빡세요. 그러고 이제 페이도 크로닉은 정말 낮고요. 페이션 레시오도 엄청 높고 힘들고, 근데 페이도 정말 낮고, 페이 솔직하게 다 까발려 볼게요. 한번 크로닉 센터 같은 경우는 뉴욕에 제가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익스피리언스가 없다 하면 아마 30불 시급을 30 몇 불을 줄 거예요. 스쿨레스로 처음 시작했고 할 때는 31, 2, 3, 4불 왔다 갔다 받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투석 크로닉 센터로 취직을 했을 때는 38불이 시작이라고들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디 인터뷰를 봐도.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은 40불? 41불을 억셉해서 제가 일로 스테이트 하스피털이랑 시티 하스피털은 아마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40?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프라이빗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 정도에 시작하고요. 질문을 보면은
미국 투석 간호사는 한국에서 투석 간호사 몇 년 정도 있으면 되나요? 뭐 솔직히 자기가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크로닉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이 빡시기 때문에 뉴그레들도 경력 없어도 하이어를 합니다. 하이어에서 트레이닝 해준다고 막 사인업 보너스 준다고 막 엄청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투석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willing to learn을 엄청 보여주면은 충분히 취직이 가능하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원 세팅에 바로 취직되는 건 아마 천운이 따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원래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석 경력이 전혀 없고 뭐 OR이라던가 다른 파트 경력만 갖고 들어오신 분이 딱 그 병원에서 그 널스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하이어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하이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어된 분을 몇 번 보긴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크로닉으로 시작하고요. 뭐 경력,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다 다 상관없어요. 한국인 간호사들은 금방 와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범주 이거는 자기가 가진 병원, 자기가 소속해 있는 병원마다 다르고 가진 그 의료보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 RN이고 병원 통해서 보험 갖고 있으시면은 웬만한 회사 다니시는 분보다는 훨씬 보험이 좋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연금 수혜 최소 기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랑 다 케바케인데 보험처럼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입니다. 5년만 다니면 연금이 나오고요. 물론 그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년 가지고는 뭐 누구 금액이 너무 적겠죠, 생활하기에는. 한 근처에 20년 정도 보통 20년 정도 다녀야지 생활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20년 정도 다니고 은퇴를 하면은 현직 널스로 일하면서 받는 그 페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대학원 학비 보조, 뭐 프라이빗 하스피ટલ에서 마그네 하스피털 다니면 보통 다 해주고요. 제가 지금 좀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같은 병원 아니더라도 브랜치마다 컨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학비 보조되는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학비 보조를 원하신다면은 그런 병원 찾아 들어가셔야겠죠. 그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회의적인 게 RN으로서 풀타임을 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 베네핏을 받지 못해요. 내가 일을 좀 줄인다거나 이러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풀로 베네핏을 받으려면 풀타임 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교 공부도 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빡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건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빡시게 일하려고 요건 캐릭터가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펄디엠으로 전환하고 일 조금 하면서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펄디엠을 전환하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학비 지원 안 받고 그렇게 하거나 다 그만두고 트래블러 가가지고 페이 세게 받으면서 차라리 내가 그냥 학비를 내고 말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좋은 시스템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음 질문. 맞아. 인디드 사이트에서 보면은 뉴욕시티 내 병원 공고를 보면 대부분 대형 병원들은 투석실 어큐 경력 최소 2년을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맞아 이랬어. 혹시 FMC 다비타 같은 클리닉에서 일한 경력으로 그쪽으로 이직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뉴욕으로 오면 큰 병원 어렵고 다비타는 FMC로 갈 거라 하더라고요. 네, 조사를 잘 하셨네요. 나중에 에이전시 끝나고 큰 병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어큐 경력 없는지 불가능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불가능은 아니고요. 제가 머리를 쓴 방법은 어떻게든 어큐 경력을 쌓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비타를 하는 동안 에이전시로 또 어큐 펄디엠이라던가 이런 걸 구하는 데를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그때 다른 어떤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 소속이 아니라 에이전시 소속으로 어큐 포지션에 일을 해주는 걸 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큐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다비타 풀타임을 그냥 때려치고 펄디엠 에이전시 작업을 한 거예요. 한 1년 정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지금 프라이빗 하스피털의 다이아시스, 어큐트 다이아시스 포지션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큐 경력 전혀 없이 크로닉에서만 바로 어큐트로 넘어간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적어도 3년, 5년 버틴 친구들이 막 매니저 평판도 좋고 레코멘데이션도 좋고 막 닥터들도 얘를 되게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보통 닥터들이 크로닉이랑 어큐시랑 같이 하니까 뭐 여기 자리 났다 하면은 막 레퍼런스 써줘가지고 데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짓을 3년, 5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난 이렇게 살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너무 약간 모험을 한 거죠. 약간 풀타임 때려치우고 그냥 다시 또 펄디엠으로 돌아간 거니까 그 에이전시 잡으로 그렇게 하다가 마음고생을 심했지만 어떻게 잘 풀린 케이스였죠. 근데 보통 그렇게 only 크로닉 경련만 있다가 어큐트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터프한 환경에서 3년, 5년 정도로 정말 터줏대감처럼 일한 친구들 charge nurse 하고 막 엄청 책임감 있게 정말 ridiculous한 상황이 정말 많아요. 막 너무 일이 많아서 제 시간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 스태핑을 위해서 새벽까지 남아서 차팅을 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음날 병원에서 널스 너무 부족해 와줘 하면 또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제가 보기엔 좀 되게 바보같이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병원에서 클리닉 투석실에서 일하면서 펄디엠으로 오셔서 일하는 RN 있죠. FMC 같은 투석실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대형 있어요. 얘들 너무 착한 애들인데 대형 투석실 어큐스 일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 일했던 일했던 과거 센터에서도 계속 한 번씩 펄디엠으로 일해주는 친구들 꽤 많아요. 미국 투석실은 니들링이나 대부분 액팅 잡 테크니션 분들이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래는 차지 선생님들 업무를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맞아요. 슈퍼바이징을 보통 하고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체계로 돌아가요. 보통은 돌아가는데 알죠? 그 테크니션들이 항상 거기 있지도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얼하게 테크니션한테 환자를 5명 주고 제가 거기 슈퍼바이징을 하고 저의 환자가 따로 5명 있습니다. 센트럴 라인을 가진 환자들이. 그리고 그 환자를 슈퍼바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팀이 있다 치자 한 명 널스 브레이크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홀 유닛을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24명까지 동시에 항상 봤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어큐트 하스피털 잡만 보면은 투석 간호사 일 진짜 쉽고 괜찮아 보인다 하는데 거기에 가기까지 위해서 이 밟는 스텝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했지 진짜. 그렇습니다. 병원 취업 인터뷰 시 대학병원 경력과 대학병원 경력과 로컬 투석실 경력을 많이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컬 투석실 경력 대학병원 출신인지 로컬 투석실 출신인지는 신경 별로 안 쓰고요. 그냥 어디까지 얘가 커버가 가능한가, 어디까지 그 capable of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머전시 다칠 수 있고 이런 케이스 라운드 다 할 수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보통 다 할 수 있는 일만 강조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은 투석실이 상근직이라 병동이나 특수부서보다 급여 적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급여 적습니다. 특히 센터에 가면 급여가 많이 적고요. 제가 굳이 병원 세팅은 고집한 이유가 그거예요. 업무 로딩이 적고 조금 더 덜 하고 한 거는 그렇지만은 ER이나 ICU, 히모다이아시스 어딜 일하든 프라이빗 하스피털은 돈을 똑같이 주거든요.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아마 시티랑 스테이트 하스피털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줘요 돈을. 그래서 제가 정말 투석실을 노린 거죠. 왜냐면 ICU나 ER은 일이 훨씬 힘든 거 아니까 디맨딩하고 특수 파트 급여는 큰 병원에서는 없습니다. 돈은 똑같이 줘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트래블러 잡으러 간다 치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트래블러 가시면은
ER이나 ICU 같은 특수파트 더 힘든 데는 돈을 훨씬 많이 주고요. 다이아시스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줍니다. 미국은 약간 자기가 돈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근데 베이징만 보면은 특수파트 급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미국에서 큰 병원 경력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선생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FMC 다비타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제가 이건 아까 다비타 FMC 취업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큰 병원 경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투석실로만 보면은 다비타로 시작했고요. 근데 그 다비타가 큰 병원 소속에 있는, 어디까지 봤죠? 돈 처음에 갖고 오실 때 당연히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좀 뭐 여유 있게 가져오시면 좋은데, 보통 들어와가지고 한 달 이내에 일 다 시작합니다. 시작 안 할 리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뭐 그걸 개런티 낼 순 없고요. 만약에 병원 취업이나 그런 다비타 FMC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에이전시에서 뭐 스쿨 널싱이라든가 어디든 주거든요. 왜냐면 이 널스가 여기 왔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어사인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셔가지고 한 달까지는 일을 못해요. 법적으로 아직은 그 소셜 넘버리라던가 그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 뭐 이런 게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동안 한 길게 한 달 정도 좀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어디 돌아다니고 좀 적응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렌트는 제외하고 얘기한 겁니다. 첫 달 렌트, 두 번째 렌트까지는 내고 오셔서 생활비 걱정 없이 그냥 뭐 한 달 논다 생각하시면은, 전 그때 현금 그렇게 해서 한 200인가 400만 원 정도 들고 왔고요. 나머지 돈은 다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딱히 쓸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별로 큰 걱정 없이 저는 그냥 지냈어요. 그냥 딱히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성격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았었고, 왜냐면 제가 뭐 2달 안에 400만 원 다 써버릴까요? 그런 성격도 아니고 뭐 한다고 써요. 그리고 렌트를 이미 다 냈고 집은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뭐 그죠? 그리고 긴 질문이 끝났네요. 다음 질문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석실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계를 돌릴 줄 알지만은 블라블라 한 2명이 병원 특성상 환자가 적어 한 번에 2명 이상 환자를 본 적이 없고 니들니도 10번 정도밖에 안 해봤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스킬이 부족해서 지금 걱정이신 거고, 앵클렛을 따고 미국을 가고 싶은데 손기술 부족해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로컬이라도 신장실에서 근무해서 손기술을 익히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들아 가서 충분히 한국?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처음 강사 시작할 때부터 IB에 관해서 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ER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기계적으로 IB만 꽂은 경우도 많고 이래서 트레인도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투석실로 넘어가서 니들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환자가 되게 피키하기 때문에 나는 제일 모 시니어만 원한다 해서 안 한 경우는 한국에서 항상 있었지만은, 제 스킬이 액츄얼리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엔 IB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크잖아요. 아무리 처음 이제 막 션트 피슈라 다 만들어가지고 머추얼 안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막 그런 애들도 아무리 얇아도 한 요거 반 사이즈? 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새끼 손가락이 한 반 사이즈 정도는 되잖아요. 이 정도면 IB로 따지면 엄청 큰 거잖아요. 무조건, 물론 니들 엄청 큰 걸 쓰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힘든 케이스들은 뭐 패스로 이런 애들 분명히 3도 느껴지고 크게 만져지고 하는데 꽂으면 없는 거, 그건 초음파로 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지 않나요? 그거는 뭐 스킬이랑 상관없고, 환자의 션트나 그런 거 좀 기형이니까, 가성 혈관이 생긴 거니까 그런 거는 기술이랑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널스가 아이비를 못할 정도면은 미국 널스도 다 못해요. 그렇고 만약에 제가 못한다 하면은 거기 터줏 대감들이 많아요. 그 테크니션들 거기서 막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테크니션을 하셨던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리들링 되게 잘합니다. 부탁하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통 환자들이 알아요. 자기께 되게 트리키 하고 힘들면은 자기 헐스틱이라면서 좀 익스피리언스 불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되게 컨피던트 하다 이러면 I got this 하면서 trust me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해서 잘하면 그 환자도 이제 신뢰감 생기고 점점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 정말 자신이 없다 하면 이제 그 테크니션 불러가지고 하고, 테크니션한테 좀 옆에서 같이 보고 한 번씩 해보고 환자랑 좀 친해져가지고 나 하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잘 하실 거예요. 니들링 큰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할 정도면은 C 라인을 해야 됩니다. 센트럴 라인으로 해야 되는 환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못할 정도면은. 아, 그리고 요 사과맛 우유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사용하실 만한 질문은 역시나 돈과 영어가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익스피리언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영어 때문에 이 일이 뭐 힘들거나 하진 않아서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그 넘어오기 전에 이제 IELTS랑 토플 다 하고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뉴욕은 정말 이민자의 나라고, 특히 병원 가시면은 저기 우리가 마이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메이저고 마이너는 오히려 백인들 이런 느낌이에요. 뉴욕은 일단 다른 시티나 뭐 이런 데는 아니고요. 맨하탄은 그렇고 해서 각 나라의 악센트라던가 이런 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as long as you are confident with your patient care, I think that's okay.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우리한테 expect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영어가 아주 fluent하고 막 블라블라 하는 길 원하는 게 아니라 환자 케어를 잘하길 원해요. 근데 그게 한국 가서는 보통 다 그렇거든요. hardworking에다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분 질문이 제가 컨택한 에이전시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냥 보통 구글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 그 에이전시마다 계약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건 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컨트랙 기간이 가장 짧은 에이전시로 골랐고요. 최소 경력 걔들 뭐 2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년 정도 하면은 그 파일링 하면서 넘어올 시기가 딱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경력 정말 1년도 겨우 채우고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시급이나 이런 거 아까 다 말씀드렸고, 로컬 투석실, 종병 투석실 취업에 아무 지장 없다고 말씀드렸고, 투석 간호사도 트래블 널스 아까 일단 말씀드렸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 공부 방향, 뭐 영어? 당연히 영어죠. 공부? 영어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글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미리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불가능하죠. 제가 정말 DMV를 가기 너무 싫어서 아직까지 미국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장난, 키딩이었고요. 영어 열심히 해오시면 좋죠. 그리고 미국 투석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하시고 싶은 말은, 글쎄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랜딩한 투석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든 어깨에서 뚫겠다 이런 분이시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투석이 어깨가 정말 적거든요. 정말 작아요. 적은 게 아니라 작아요. 일단은 일하다 보면 느끼실 게, 현대 지금 매니저들이 과거에 RN일 때 젊을 때 다 같이 once work together, all together 다 한 번씩은 코워커였고 서로 알고 있고, 서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매니지먼트로 올라가면서 다른 병원으로 흩어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커넥션이 엄청 강해요. 다 알고. 그리고 또 맨하탄 병원이 몇 개죠? 많이 없어요. 일단 맨하탄이 작잖아요. 되게 작아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 내려가 볼까요? 저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이제 쭉 내려오면 마운트 사이너 하스피털, 이제 브랜치들 여러 개 좀 있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고, 그리고 벨비 하스피럴, 근데 이건 시리 하스피럴이니까 제끼고, NIU 하스피럴, 나머지 뭐 서저리 뭐 블라블라 뭐 아니면 캔서 관련된 이런 게 있는데, 다이아시스가 있는 병원만 얘기 드리면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이거 마운트 사이나이가 지금 3개라 했죠, 브랜치. 이 3개, 콜롬비아 하스피럴, 그거밖에 없나요? 네, 4개밖에 없어요. 4개. 프라이빗 하스피럴은. NIU까지 한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큰 병원에서 어큐트 하스피럴 유닛은 하나, 보통 거기에 널스가 몇 명이냐, 풀타임 널스가 몇 명이냐, 되게 적어요. 콜롬비아 하스피럴 같은 경우는 되게 대형이기 때문에 꽤 많거든요. 많다 치면 한 10몇 명 되나? 10몇 명밖에 안 돼요. 10몇 명. 거기다 플러스 이제 펄디엠 조금 뽑고, 뭐 펄템도 있고, 다른 주에서 온 그 트래블러 낼 수도 있어서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데, 정말 풀타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큰 병원에 10명밖에 안 뽑아요, 널스를.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죠? 10명 되나? 10명만 좀 많으려나, 큰 병원은? 어쨌든 생각해봐요. 이 많은 근데 크로닉 훨씬 많거든요. 널스라던가 센터도 많고. 크로닉에서 그렇게, 물론 크로닉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크로닉에서 어큐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포지션이 일단은 어베일러블한 게 10개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리타이어 할 때까지 절대 안 나오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선 TO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베이버 부머스들이 다 은퇴를 하고 있어서 내가 갈 때쯤에는 자기가 좀 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코비드 시국에 TO가 났다기보다는 얘들 이제 환자가 센서스가 너무 올라가니까 널스가 필요해서 펄디엠 엑스트라를 뽑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경력을 쌓았는데, 그래도 이 막 정말 나이 많이 든 60대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은퇴 안 하고 있는 경우 많아요. 포지션 TO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기가 힘든 거고요, 어큐시. 네,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코비드 시국 이후로 많이 은퇴를 했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좀 되게 숏하게 스태핑 불리는 곳이라서 평소에도 다른 어큐시에 비해 좀 힘든 편이거든요. 약간 크로닉이 섞여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환자 막 당기고 풀 브레이크 못 받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다가 환자 센서스 확 올라가니까 얘들이 막 장난 아니게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빡시게 일을 해서 못 견디고 그냥 시니어들은 다 그만두고 이제 나 은퇴하려다. 어차피 은퇴할 날짜가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팬데믹에 익스포즈 돼가면서 힘들게 막 24시간 일하고 이러고 싶진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좀 TO가 난 편이고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하이를 했는데 여기 생각보다 어큐시인데 너무 힘드네 하고 그만두고 트래블러 가고 이런 식으로 자리가 조금씩 났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제 레주메를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저쩌 하다가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앵클에 얼마 전에 합격하신 분, 15년 수석실 경력자. 국내 에이전시랑 캠 스태핑. 퍼펙트 초이스. 많이 조사를 하셨네요. 뭐 이거는 제가 어떤 에이전시를 가지 마라, 어떤 에이전시를 가라고 하면 안 될 부분이라서 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실 거면은 여기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에요. 뭐 겁낼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못 알아먹을 막 advanced vocabulary 쓰고 막 hard time 주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민자인 거 알고, 그리고 한국인을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쉽게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먼저 컨택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 자신감 없어서 단순히 그 이유로 국내 에이전시를 컨택하는 거는 전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거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오셔서 영어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에 좀 자신감을 붙일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시면 하시는 거죠. 제가 또
어떻게 편향된 의견을 드리기에는 이게 퍼블릭한 오피니언이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저는 왜냐면 다이렉트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들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중환자실 3개월 후 퇴사하고 신경외과 및 신장내과에서 6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투석실 간호사로 가고 싶은데 투석 경력 1년 짧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은 따로 상관없고요. 근데 계속 경력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러니까 ED Emergency Department 경력이 있고 투석실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현재 다니는 곳 하이어가 될 때 제 ED 경력 때문에 전 뽑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거 하나만 때문에 뽑힌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맞물려서 타이밍이 정말 좋았지만은 여기로 들어오기 위한 그 첫 스텝이 일단은 제가 ED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저를 너무 좋아했고 너 니들 일 너무 잘할 것 같아 라면서 저를 뽑은 거였고 거기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여기로 들어갈 때 처음에 제가 혼자만 하기 푸시했을 때는 절대 저한테 연락이 안 왔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 매니저가 제 메일 그거를 오픈하게 됐고 레주메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ED 경력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서 RT나 코드 많이 뜬다 하면서 이머전시에 능한 사람이 자기는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이하를 갈 필요는 없고요. 자기한테 맞는 곳을 가야죠. 자기 퍼스널리에 맞는 디파트먼트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무조건 제가 좀 아둔하게 어릴 때 못 모를 때 ER로 간호사를 시작해서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력이든 다 worth it 한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전 메서지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잡을 찾다 보니까 메서지 경력이 있었으면 여기도 어플라이가 가능했을 텐데 난 메서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력은 다 worth it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경력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력으로 뭐 그 투석실에서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현재 경력에서 다른 경력을 바꾸고 오신다 이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투석 경력을 미리 하고 오면은 트러블 슈팅이라던가 니들링이라던가 뭐 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투석 신장 환자들 다루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민 오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병원 일까지 힘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일은 컴포러블 하고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다시 과거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는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투석실로 가서 경력을 쌓고 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민 생활이 좀 덜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which is true. 그리고 한국 로컬 투석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여름요정님 고민은 로컬에 배울 케이스가 부족해서 선생님처럼 응급실이나 ICU에서 특파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한국에서 몇 년 정도 로컬이다 보니까 배울 케이스가 부족하다. 이 메아탄 같은 경우인데 케이스 저도 대형 병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형 병원에서 어큐 다이어시스를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로컬 투석실에서 했었는데 로컬 투석실이 업무도 불명확하고 막 레지던트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니어 널스들이 막 처방도 걸러내고 약도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갖다 대고 원장님 그냥 사인해주고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로컬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다비타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환자를 보는 이제 퍼스펙티브를 좀 배웠달까요? 그런 정도였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배운 건 있었죠.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게 환자를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단순히 로컬에서 일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환자 보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투석할 때 응급 상황이라 봤자 우리가 할 게 뭐죠? Stop dialysis, rinse back 하고 응급 그 RT라던가 프라이머리 팀을 빨리 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저기 hypotensive related issue니까 투석할 때는
아니면은 정말 언스테이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베드사이드 가니까 프라이머리 팀이라는 다 있고 내가 거기 가서 투석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저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좋다고 들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일하시는 투석 간호사 에스피린6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고리말 한번 달아주세요. 저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일하고 싶었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들었어요. 좀 근데 다들 그렇듯이 코비드와 인력나 회사 팔리시가 없음을 이유로 이직을 하려고 해서 센터가 다 좀 그렇죠. 병원 투어를 가보니까 좀 실망하셨던 거네요. 동료들은 다 트래블러 빠졌고 그저 요새 많이 그러죠. 코비드 이후로 아웃페이션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또 맞아요. 그 아웃페이션 경험이 없는데 트래블러 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이센스 위험하다기보다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딱 선생님 같은 그 딱 포지션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트래블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어큐트 하스피털 그 다이아시스 경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소 1, 2년 해야지 컴포터블하게 트래블러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로닉 경력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력 먼저 쌓자 이래서 트래블러 포기했었거든요. 경력 없이 그리고 일단은 가고 싶어도 아마 거기서 안 뽑아줄걸요 아마. 경력 쌓고 오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트래블러 하신 건가요? 아니죠? 트래블러 아니고 그냥 이제 인하우스 하스피털에 있는 투석실에 억셉을 하신 건데 버발로 하겠다 해놓고 철회하는 경우 불이익 이 동네가 되게 작긴 한데 철회하셔도 됩니다. 뭐 근데 좀 좋게 매너 좋게 레터를 써주시면 좋죠. 그리고 미리 어드밴스 얘기해주면 더 예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화내면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쪽에서 워크 에틱이라다가 매너 안 지키는 거고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 사인한 거 없으면은 안 나가도 되고요. 그 일하는 당일날 안 나오는 널스도 많습니다. 일하기로 한 날 당일날 말도 없이 그냥 나 생각해보니까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책임감 없게 하는 미국 애들 되게 많기 때문에 홈 다이아시스는 제가 주변에 하시는 분이 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 또 영어지만은 영어보다는 이 프라이빗하게 환자 집에 가서 일단은 그 운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없고 보통 그런 거는 운전을 해서 가니까 일단은 게 좀 인시큐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간 그 너싱 그러니까 저기 뭐지 애기 할 때 저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스쿨너스 할 때는 애기 집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픈 애기가 있고 뭐 부모는 일을 갖고 그냥 아픈 애기랑 저만 있는 건데 정말 소아예요. 정말 소아. 걷지도 못하고 막 유모차 타고 다니는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인시큐어하게 안 느끼죠. 근데 성인 다이아시스 환자 원투원으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걸 해준다? 좀 많은 위험에 노출될 걸 느껴서 제 스스로 혼자 싫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홈 히모를 고려를 잠깐 했다가 금방 잊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미국 투석실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댓글 남기는데 경력은 없는데 컨시더 중이다. 근데 이분이 질문 주신 경우는 제가 이미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리고 아까 영어제 말씀드렸고 시급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시급은 말씀드릴 건데 아까 앞에서 대략적으로 시급을 말씀드렸고 토탈 인컴으로만 따지면은 왜냐면 일하는 아워라던가 자기가 얼마나 OT를 픽업을 하냐, 얼마나 빨간 날 일을 하냐, 얼마나 저기 온콜을 받냐에 따라서 인컴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40불, 50불, 60불에 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다 풀타임이었고 펄디엠들 보통 세요. 펄디엠들은 한 60불까지 받고요. 대신 다른 베네핏이 없고
그리고 작년 제가 오늘 저기 W2 폼이라고 텍스 작년 2021년 텍스 보고하는 거 이제 병원에서 일했던 거 텍스 W2 폼을 받아가지고 열어봤는데 제가 명시되어 있는 병원 1년치 월급보다 얼마를 더 벌었죠? 한 3천만 원 더 벌었던 것 같아요. 3, 4천만 원 더 벌었어요. 근데 제가 OT를 픽업을 했냐? 딱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반나절 했어요. 온컬을 했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딜레이 됐어요. 그리고 왜 4천을 원래 인컴보다 더 많이 벌었냐? 평소에 그 extended shift, no break.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병원이 좀 억교세에 비해서 빡신 편이라고 약간 크로닉 느낌 섞여 있다고. 그래서 환자 엑스트라를 턴을 막 돌아가면서 봤거든요. 막 응급 케이스 생기면은. 그래서 막 원래 정규 퇴근해야 될 시간에 못하고 좀 더 환자 한다고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no break. 오늘 나 엑스트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가 풀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 점심을 길게 가지잖아요. 아니면 조금만 점심을 가지면은 난 집에 언제 가? 근데 내일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대충 허겁지겁 먹고 환자를 또 받는 거예요. 노 브레이크잖아요. 그러면 노 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적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페이가 원 타임 앤 하프로 다 쳐지거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헐리데이 빨간 날은 또 타임 앤 하프를 받는 거잖아요. 그 빨간 날도 제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말에 조금 빡시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기준 월급보다는 4천만 원 좀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전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더 있으시면 더 제가 마음껏 더 드릴 거고 좀 더 자세히 얘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